우리가 캠핑카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장 힘들고 그랬던 게 뭐냐. 누군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저는 뭐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말하고 싶은 건 물입니다. 뭐 캠핑카는 집하고 달리 이렇게 연결된 게 없죠. 뭐 집은 수도관, 가스관, 뭐 이런 전기 이런 게 집으로 다 연결이 됐지만 저희 같이 이렇게 바퀴 달린 집에서는 연결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된 게 하나도 없죠. 그냥 바퀴 달려서 돌아다니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건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좋지. 그런데 이제 불편한 건 그 집에 연결된 게 없다 보니까 우선 뭐 전기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주행 충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이렇게 꾸려갑니다. 그런데 이 물은 어디서인가 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은근히 물을 많이 씁니다. 나와 다니면 뭐 손 씻을 때도 써야죠. 뭐 쌀도 씻어야죠. 야채도 씻어야지. 뭐 하다못해 뭐 씻기도 해야지. 이게 혼자 이렇게 캠핑카로 오랜 시간 돌아다니 보면서 살아보니까 저는 집사람하고 다닐 때 집사람 물 많이 쓴다고 구박했던 게 지금도 좀 안쓰럽고 미안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도 역시 혼자 살아도 물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물통이 300리터거든요. 300리터면 석유통이 있어요. 20리터짜리. 그게 15개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이 일주일 정도 써요. 300리터를 꽉 채워놓으면. 그런데 그 물이 반 통이 쓰고 그 밑에로 이렇게 한 통쯤 써갈 때쯤이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걸 또 어디서 또 채워 넣어서 또 100%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곁눈질을 봅니다. 혹시 누가 보지 않는 수도꼭지가 없나. 이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캠핑카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데요. 그냥 신경 쓰지 않게 도로 옆에 그냥 수도꼭지 있어서 그냥 물 틀으면 콸콸 나오는 수도꼭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낮에는 그렇지만은 뭐 어둑어둑해지고 사람 없고 그러면 그냥 얼른 물 끼워가지고서 한 통 받으면 또 마음 놓고 쓰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초창기에 이 캠핑카를 만들어서 나왔을 때만 해도 물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는 데마다 화장실 한켠에 그 청소용으로 해놓은 수도꼭지가 항상 있었고, 그냥 뭐 보통 제가 뭐 그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도 저 물 한 통만 좀 받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그냥 그러세요.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의 현실 어떤가요? 그냥 청소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 쓰레기는 다 버리고 바닥은 물 퍼간다고 질질 흘려서 다 어질러 놓고 뭐 설거지를 뭐 세면대에서 해서 냄새 나고, 그러니까 이제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들으라고. 뭐 그분들 탓할 수는 없죠. 얼마나 그분들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고 그랬으면 또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도가 좀 지나친 분들은 제가 가끔 저 좀 잠깐 보시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선생님 지금 이거 일하시면서 돈 받으시죠? 그 돈 받으시는 거 다 저희가 낸 세금으로 선생님 월급 받으시는 거거든요. 화장실이 깨끗하고 치울 게 없으면 선생님이 여기 나와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하기 싫으면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릴까요? 성함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공원녹지과에 전화해서 선생님 청소하시기 힘든가 보고 투덜대시는데 좀 다른 사람으로 좀 해달라고 얘기를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얼굴이 싹 바뀝니다. 그러면서 가요. 물론 뭐 저도 일부러 그랬지만 오죽 저도 우라가 치밀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저는 화장실 쪽이나 이런 데는 캠핑카 가지고 잘 안 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물이 참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스트레스예요. 물을 받는 게 물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청수통에 스위치 이렇게 눌러봅니다. 그럼 수위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서 이제 파란불에서 점점 빨간불로 바뀔 때 그 불안감은요. 참 물론 뭐 남자들이야 뭐 여자들만큼 잘 씻지도 않고 뭐 밥도 안 해 먹고 사 먹으면 되고 이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방법은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부딪히면 이제는 그 아마 행정 당국이 움직일 겁니다. 야, 차라리 캠핑카들이 지역마다 물을 넣을 수 있는데 차라리 만들어줘 버리자. 거기에는 그냥 얼마 넣으면 얼마큼 나오는 그런 커피 자판기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면 화장실 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 있을 필요가 없죠. 캠핑카에 화장실이 있죠.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모여 있냐고. 사람들이 모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각자 뚝뚝 떨어져 가지고 뭐 캠핑카 아무 데나 세워놓으면 다 내 집인데 이따가 뭐 스마트폰 딱 켜가지고 거제 지역에 여기 물 넣을 수 있는 데 있네. 그럼 그거 찾아가지고 가서 물 넣고 그 다음에 뭐 캠핑카에 그 화장실 차 가지고 이러면 저녁쯤 가가지고 공중 화장실 가서 그냥 싹 비워서 버리고 그리고 다시 그 용변 분해제 넣고 집어넣고 그리고 물은 물대로 넣고 그러면 캠핑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남들의 눈살이나 그 다음에 그 민원을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캠핑카나 캐러반 또 차박을 하시는 분들 아마 모두의 고민이고 아마 모두의 고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물 문제, 우리나라 뿐인가?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세계 일주를 하면서 또 느꼈던 그 부분의 물 고통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시베리아 횡단을 하면서 어느 정도냐면요. 길가에 카페라든가 저희가 이제 밥을 먹으러 들어가면은 그 손 닦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손 닦는 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함석 그 바게스 혹시 아시나요? 그 함석 이렇게 말아가지고서는 거기다가 이제 수도꼭지를 하나 이렇게 끼워가지고 자기네들이 물을 담아 놓으면은 그 물 빼가지고 손 닦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 식사하기 전에 손 닦고 화장실 갔다 와서 손 닦고 하는 게 그렇게 돼 있고 화장실 안에는 또 그게 없더라고요.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야, 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고 우리나라 70년대에도 아마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방법을 찾다가 이제 마을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쪽으로. 마을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동네에 들어갔더니 되게 반가워합니다. 외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가지고 뭐 이만큼 저만큼 해서 제가 이 물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가만히 기다리라 그러더니 이렇게
바켓스 통에다가 물을 하나 길어 갖고 나와서 이거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지만 이거는 아니고, 예, 저희는 이 캠핑카에 이게 막 샤워도 하고 뭐 이런 막 손짓 발짓 하고 해가지고 물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마을 안쪽으로 가니까 공동 우물이 있더라고요. 공동 우물. 근데 그 공동 우물이 우리 옛날에 시골의 공동 우물처럼 뚜껑이 덮어져 있습니다. 그 뚜껑이 덮어져 있는 거 이렇게 여니까 막 모든 게 떠 있어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물 깊이도 뭐 한 1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냥 물 색깔이 뿌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아닌데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 수도가 아니고 이제 그 펌프 있잖아요. 펌프 파이프를 거기다 박아가지고 그걸 이제 펌프질을 하면은 그 우물물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근데 걔네 펌프가 좀 우리 거하고 좀 달라요. 그 옆에 호수를 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껴가지고 물을 받은 적도 있는데, 뭐 설마 죽기야 하겠어. 어차피 씻는 물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시베리아 횡단하면서는 그 물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베리아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유럽 쪽으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유럽 쪽은 좀 깨끗하더라고요. 깨끗한데 북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근데 북유럽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제일 많이 물을 받았던 게 어디냐면 계곡물입니다. 계곡물. 예, 이 친구들은 그 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내려오는 물을 그냥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수도꼭지를 이제 호수로 끌어와가지고 거기다 이제 수도꼭지를 박아서 이렇게 손 씻고 씻게끔 만들어 놓는 데도 많고요. 또 이제 워낙 넓은 나라고 자연이 이렇게 보존되는 나라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물 걱정을 안 한 게 그냥 계곡물 자체가 수돗물보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 애들은 그 물 식수통이 5리터입니다. 5리터, 10리터 그럽니다. 10리터. 그러니까 10리터 물통이면 이만하거든요. 그 물통을 가져와 가지고 그 물통으로 물을 2개를 푸면은 20리터잖아요. 그걸 퍼가지고 그 석유 깔때기 같은 거 있어요. 그거를 캠핑카 청수통에다 이렇게 딱 넣고서는 10리터짜리 쏟아가지고서는 2번만 넣으면 20리터고 5번만 하면 100리터잖아요. 10번만 넣으면 200리터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지나가면서 그냥 바지 걷고 들어가서 물 퍼다가 붓고 쓰고, 참 물은 풍족하게 썼던 것 같아요. 우선 물이 좋으니까. 이게 뭐 그냥 그 겨울에 얼었던 그 눈과 얼음이 녹아가지고 그냥 뭐 계곡으로 철철철철 내려오는 물들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는 이제 그 핀란드, 노르웨이, 뭐 스웨덴 이쪽에서는 다 그렇게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스 쪽으로 넘어오니까 얘네들은 이제 조금 더 세련됐더라고요. 화장실 옆에 그 외부에 수도꼭지가 돼 있어가지고 물이 필요한 사람은 물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곳을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근데 우리 여행자들 입장에서는 캠핑장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캠핑장도 많기는 했지만 보통 보면 캠핑 요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 원, 5만 원 막 그 정도는 하는데 저희가 굳이 캠핑장을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 충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캠핑장 이용을 안 했는데, 외국 애들 같은 경우에는 캠핑카가 전부 다 위에 태양광이 없고 뭐 주행 충전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물통도 보통 보면 100리터 정도입니다. 100리터. 그 100리터 정도 비상물이거든요. 그거 떨어지면은 이제 주변 캠핑장 들어가서 이제 수도 연결하고 전기 연결하고 그냥 거기서 집처럼 쓰다가 이제 가는 그런 문화고, 우리나라 캠핑카들은 노지에 특화된, 어디에 갖다 놔도 물만 있으면 해결되는 그런 캠핑카인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터키라든지 뭐 아르메니아, 뭐 조지아, 불가리아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는 그쪽은 또 물이 더 좋아요. 거기도 이제 뭐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우리 캠핑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 대륙을 횡단하는 그 물류 차량들 있잖아요. 이 물류 차량들이 보통 보면 긴 거는 뭐 한 15m, 20m씩 되는 그런 긴 차들이 도로 옆에 쭉 세워놓고 그 물 나오는 데 가가지고 이제 그 물통에다가 아까 얘기한 그 10리터, 5리터짜리 물통 들어다가 그 대형 트럭에도 물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물통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을 데펴갖고 거기서 샤워도 하고 밥도 해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캠핑카들을 이용한 게 아니라 그 트럭처럼 그저 물류를 이동하는 그런 그 대형 트럭들을 이용한 그 운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하나의 편의시설이었던 거예요. 쓰레기통은 왜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 이거 엄청나게 큰 쓰레기통이 길가에 대여섯 개씩 그냥 이렇게 항상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나가다 그냥 이렇게 차 안에서 던지게끔 돼 있어요. 분리수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고 제가 이제 이렇게 20몇 개국 이렇게 이제 가까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각 나라마다의 그런 그 캠핑카의 그 청수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꼼꼼히 봤는데 이제 지금도 아쉬운 게 그때 당시에 그거를 어떤 그 동영상이라든가 촬영을 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영상을 띄워놓고 좀 설명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어쨌든 제가 캠핑카를 가지고 나오면서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게 물이다. 이 물 문제만큼은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행정은 어떤 거냐면 골마서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나요. 우선 뭐 지자체 뭐 민원실 뭐 어디 뭐 계속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그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겨울에는 이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와서들 계시잖아요. 캠핑카 가지신 분들. 그리고 여름이면 또 시원한 또 저 위쪽 강원도 쪽으로나 올라가서 계시잖아요. 여행 다니시면서 그 시청이나 도청 가면은 그 홈페이지에 그 무슨 뭐 신문고라든지 아니면 그쪽 그 도정 운영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그 민원 제기하는 게시판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좀 올려주세요. 따뜻한 이 남쪽에 와서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집 나온 우리 캠핑카들은 이 지역에 나와서 그 지역의 경제의 어느 일정을 우리가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돈 써야 되잖아요. 검둥이가 생활비 공개했지만 캠핑카 한 대에 혼자 다니면서 평균 120만 원, 150만 원을 씁니다. 그럼 부부가 나왔을 땐 거의 200만 원 쓰거든요. 그러면 그 수많은 캠핑카들이 겨울에 많이 안 돌아다니고 이렇게 내려와서 몰려 있으면 아마 그 경제 가치만으로도 엄청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거죠. 우리가 뭐 이 지역에 와서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에 이만큼 우리도 나름대로 돈도 쓰고 다니지 않냐. 근데 당신네들 도에서 우리 같은 이런 캠핑카들 쫓아낼 것만이 아니라 캠핑카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지역별로 그 표기를 해가지고 도로 옆에다가 아니면 뭐 어디 뭐 운동장 옆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둣가 옆이라든지 카드나 돈을 넣으면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라. 그게 뭐가 어렵냐. 그 좁은 그 화장실 지역 주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섞여가지고 막 서로 인상 찌푸리고 말썽나게 하지 말고
당신네들이 스스로 나서서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을 해주면 우리는 우리대로 생활하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될 것이고, 당신들 캠핑카 팍날 막아도 계속 늘어나, 계속. 이제 봐봐요. 응?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집 놔두고 이렇게 나와서 몇 달, 1년, 2년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떡하라고? 들어가기가 싫은데. 어쨌든 뭐, 우스갯소리 반, 조금 무거운 얘기 반, 이렇게 오늘 주절주절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좀 무거운 현실, 우리 각자가 뭐 어떤 처분대로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좀 능동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각 지역에 그 도청, 시청 홈페이지 접속해서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서 항의할 건 항의하고 그 다음에 뭐 좀 개선할 거는 개선해달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뿌려대면 지네들도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공무원 당신들 역시도 때가 되면 우리처럼 나올 사람들이니까 우리 각자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말로만 상생이 아니고 우리도, 제가 여행 다니면서도 내가 낸 어느 한 세금의 일부분이 아마 여기도 쓰여졌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젊어서 피땀 흘려 일하면서 여기저기에 쪼개서 낸 세금들이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무슨 뭐 참 뭐라고 말할 말이 없는 게, 그런 소리 한마디 듣고 나가란 소리 한마디 듣고 캠핑카 가진 사람들 욕할 때마다 참 며칠 동안은 그냥 그냥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멀쩡한 집 내비두고 나와가지고 참 별 개소리를 다 듣고 이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러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기분도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데 뭐 하지만 우리가 좋아서 이러고 다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나서서 우리가 한번 꿈틀을 한번 대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캠핑카에서 이렇게 나와서 살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이 물 문제, 우리가 한번 캠핑카 가진 여러분들이 한번 힘을 내서 뭔가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어쨌든 오늘도 보잘것없는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심해지는 코로나 각자가 잘 이겨내시고, 제가 오늘 이 광양의 매화마을에 나와서 어제 영상 촬영을 좀 하고 여기서 며칠 그냥 뒹굴뒹굴하고 푹 쉬었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쪽 한적한, 저밖에 없죠 여기. 이렇게 해서 빠져나왔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날이 이미 더워서 저도 나시티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벗을 일이 많아지는 계절, 이렇게 운동도 좀 해가지고 몸도 좀 좋아지게 하시고, 어쨌든 건강하게들 잘 지내시다가 우리가 길에서 혹시라도 만날 수 있으면 길에서 한번 만나 뵙길 원합니다.